이번 시간에는 13장 시트르산 회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그 피부름산의 산화, 그 다음에 이 시트르산 회로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9개의 서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배운 내용들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지난 학기까지 배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이었죠. 결국 다당류가 단당류로 바뀌고 이것들이 피로부산을 거치는 과정, 이것을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육탄당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피로부산으로 가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 그러면은 반대로 이 피로부산이 글루코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당신생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글루코스는 클로즈드 된 회로가 아니고 오픈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핵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앞 시간에서 우리 오탄당이 또 뉴클레오타이드 대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듯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난 학기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글루코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육탄당이 탄소 3개짜리인 피루베이트로 바뀌는 과정이죠. 결론적으로 2개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2분자 ATP가 소비되고, 그 다음에 4분자 ATP가 만들어지고, 또 2분자의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과정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쪽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시트르산 회로 과정입니다. 이 회로를 발명한 크랩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붙여서 크랩스 사이클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줄여서 TCA 사이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바로 이 파란색 부분으로 마킹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른쪽 위에서 나타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로부산이 되고, 이것이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발효 과정으로 간다 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세포업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TCA 사이클, 이것이 시트르산 회로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TCA 사이클도 당뿐만 아니라 프로테인이나 리피드,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핵산도 관여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서론 내용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12장에서는 탄수화물을 사용한 초기 단계를 살펴봤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13장부터는 산소가 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피로부산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아세틸코에로 바뀝니다. 자, 이 아세틸코에는 회로니까 한 바퀴 돌겠죠?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꼭 좀 잘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세틸코에가 뭘로 바뀌죠? 시트레이트로 바뀝니다. 이 시트레이트로 바뀔 때 뭐와 결합을 합니까?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만나서 시트레이트라고 하는 걸 바뀌게 되겠고, 이 과정은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이 시트레이트는 뭐로 바뀌죠? 아이소폼으로 바뀝니다. 아이소시트레이트, 화살표가 가역적으로 되어 있죠. 이 아이소시트레이트는 탄소를 하나 빼냅니다. 그럼 탄소가 하나 줄어들겠죠.
탄소가 하나 제거되면서 알파, 케토, 글루탈레이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고, 이것이 다시 숙신일-코에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탄소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이 숙신일-코에이는 숙시네이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이것이 표말레이트, 말레이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아시티코에이와 만나서 스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 회로를 계속해서 거치겠죠.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3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은 글루코스와 같은 유기원료가 산소 분자 같은 무기전자 수용체의 존재하에서, 산소가 존재하에서 완벽하게 상화된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과정은 숨을 쉰다는 뜻의 호흡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포호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의 개체 입장으로 봐서는 호흡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셀룰라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출된 에너지에서 많은 양이 전자운반체인 NADPH 등을, NADPH 등이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환원시키는 탈수소 반응을 일으키는 데 이용이 됩니다. 자, 이 운반체들은 마이토콘드리아의 호흡 경로, 전자전달계라고 이야기하죠. 에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 합성에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다시 산화됩니다. 전자들은 궁극적으로 운반체로부터 물로 환원되는 산소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전자운반 경로와 ATP 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챕터에서는 산화될 수 있는 기질 경로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트르산 회로와 해당 작용의 순에너지 산출을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고 발효대사에 비해서 산화대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의 규칙을 위한 중요한 조절점을 또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중간 대사 물질들을 대체하는 세포 기전이라든지 시트르산 회로의 진화 그리고 인간 질병과 연관된 내용들도 다루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트르산 회로가 변형된 것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과정, 식물에서 발견되는 글리옥실산 회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내용을 보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개념을 정리하면서 갑니다. 시트르산 회로 안의 기질의 산화로부터 산출되는 에너지 대부분은 NADH와 같은 환원된 전자 운반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이 운반체들은 NADH죠. 재산화는 ATP 합성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림인데요. 호흡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대사연료의 탄소가 TCA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 뭘로 바뀝니까? 아세틸코에이로 통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아미노산이든 지방이든 혹은 탄수화물에서 온 것이든지 간에 아세틸코에이로 다 모여야지만이 TCA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시트르산 회로에서 이 아세틸코에이 이것을 산화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두 개 빠져나오는 거죠. 파란색으로 지금 마킹을 해놨습니다. 제가 두 개가 빠져나오는 과정, 그 다음 전자가 이탈되는 과정,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 보니까 ATP가 또 만들어지죠. 적은 양의 ATP입니다.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GTP 형태로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ATP로 바뀌게 되겠지만요. 그 다음 3단계에 되게 되면은 환원된 전자 운반체들이 다시 산화되고, 즉 다시 말해서 NADH,
그 다음에 여기는 NADH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FADH2로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전자전달계에 걸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산화된 전자운반체, 거기서는 H가 이탈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NAD 플러스와 FAD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호흡의 세 번째 단계, 3단계, 각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3-1 개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재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네요. 방금 살펴봤죠? 유기 매트리스의 대사성 산화를 3단계로 생각한다. 1단계는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두 개의 조각,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것. 자, 피루베이트는 탄소가 3개였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아로 될 때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피루부산에 있는 탄소가 하나 제거되기 때문에 아세틸코아에는 탄소가 2개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과 전자쌍의 생성이 바로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니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아로 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전자가 또 이탈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네 쌍의 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트르산 회로에서 이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아세틸코아에는 방금 탄소가 몇 개짜리라고 그랬죠? 탄소가 2개짜리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한 바퀴 띵 돌면서 탄소가 몇 개 빠져나가죠? 그렇죠? 2개 빠져나가죠.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은 뭐예요? 아세틸코아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면서 전자를 전달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세 단계는 전자 전달과 산화적 인산화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1, 2단계에서 생성된 환원된 전자 운반체들 NADH 혹은 FADH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산화되면서, 산화됐으니까 NAD 플러스가 되겠고 FAD가 되겠습니다. 산화되면서 ATP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1단계는 언급했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별도로 작동하는 경로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탄수화물 탄소는 1단계에서 피루부산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고, 피루부산은 아세틸코아로 산화되는 것이 이 장에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지방산, 이화작용 같은 다른 경로에서 생성된 아세틸코아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서 피루부산 산화와 시트르산 회로의 효소는 세포질과 원형질 막에 위치합니다. 다른 신진대사와 전문화된 세포기관을 포함하는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겠고, 처음 2단계의 반응은 내부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서 전부 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3단계 반응인 전자전달계와 산화적 인산화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 있고, 이 내막은 광범위하게 크리스테라고 부르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구조 배울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크리스테라고 부르는 층에 의해서 이렇게 접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접혀가 있다는 것은 뭐죠? 표면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대부분의 시트르산 회로의 효소들은 매트릭스에 용해되어는 단백질이지만 하나는 매트리스 쪽 내막에 묶여있는 막 단백질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4장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토콘드리아, 우리 교과서 앞장에서 나와 있던 미토콘드리아의 도식과 그리고 전자현미경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TCA 사이클과 연관시켜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피루베이트가 아시드코아로 바뀌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아시드코아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팻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팻애시도 들어와서 아시드코아로
바뀐 다음에 TCA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84페이지요. 384페이지. 시트르산 회로의 화학적인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오른쪽 페이지 385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우리 교과서 385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대사성 산화는 전자공유체로부터 수소 손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탈수소 효소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 13-3 이것을 참조하여서 회로에 진입하는 두 개의 탄소의 대사 운명에 초점을 맞추자. 두 개의 탄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세틸 코에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13-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인데요. 피그 리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사를 거치면서 두 탄소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 시트르산 회로에 진입하는 아세틸코에이를 파란색으로 강조했네요. 자, 아세틸코에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반응 O 이후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반응 O를 의미합니다. 아세틸코에이 아세틸기의 탄소 원자는 숙신산과 퓨마르산의 대칭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므로 C1과 C2는 회로의 이 지점을 지나서 C2와 C4로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반응 3과 4에서 이산화탄소로 회로를 떠나는 카복실기는 초록색으로 나타냈고요. 이탈하는 이산화탄소가 시트르산 회로의 초기 단계에서 아세틸코에이에 포함되어 있던 두 개의 옥살로 아세트산 카복실기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아세틸코에이는 쭉 갈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탄소가 두 개 이탈되기 때문에 마치 아세틸코에이에 붙어있던 탄소가 두 개가 이탈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흡사한 작용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로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아세틸코에이, 제가 파란색으로 2C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탄소가 두 개라는 뜻이죠. 아세틸코에이 케미컬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탄소가 두 개 붙어 있고, 하나의 탄소에는 H가 3개 붙어 있고, 하나의 탄소에는 산소가 붙어 있는, 그 다음 또 다른 황이 코에이와 결합해 있는 이것이 아세틸코에이가 되겠고, 자, 이것이 시트르산 합성효소에 의해서 시트르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옥살로 아세트산과 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과 물 한 분자가 반응을 함으로써 아세틸코에이가 가지고 있던 코에이와 SH 지올기를 떼어내고 시트르산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르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6C로 표현해놨죠. 무슨 말이죠? 탄소가 6개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옥살로 아세트산에 있던 4개의 탄소, 그리고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2개의 탄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르산을 다른 말로 구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연산은 아코니티아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아이소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소, 시스, 아코티노산이라고 하는 불로 바뀌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는 탈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코티나이제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한 분자가 빠져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시스 아코티나산을 이 그림에서 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시트르산이 아이소시트르산으로 되는 중간 단계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흐름, 전자의 흐름이나 탄소 이탈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생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시트르산이 아이소시트르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의 숫자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산화성 탈탄산 작용이 일어납니다. 탈탄산이니까 산소 하나가,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NADH가 하나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화성 탈산소, 산화성 탈탄산,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NADH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6분자의 탄소가 5분자의 탄소가 되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5알파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탄소가 5개짜리입니다. 이것의 탈수소 복합체 효소에 의해서 한 번 더 산화성 탈탄산 작용이 일어나네요. 자, 산화성 탈탄산 작용이 일어나면은 탄소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NADH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3번의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이미 2개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숙신일코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숙신일코에이.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탄소가 4개짜리가 되겠죠. 자, 숙신일코에이 합성 요소에 의해서 숙신산이 됩니다. 지금부터 탄소의 이탈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기 보니까 ADP 갈로이고 GDP라고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숙신일코에이에 붙어 있는 코에이와 SH가 빠져나갑니다. 코에이와 SH가 빠져나가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GTP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ATP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GTP가 만들어지고, 이 GTP가 나중에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즉 인산기가 붙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5번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숙신산이 만들어졌죠. 역시 마찬가지 탄소는 4개예요. 그 다음에 숙신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FADH2가 만들어집니다. FADH2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숙신산 탈수소에 의해서 FADH2가 만들어지면서 퓨마르산이 만들어지네요. 퓨마르산이 만들어져요. 이 퓨마르산은 물 한 분자와 결합해서 퓨마레이즈에 의해서 말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말산이라고 하는 바뀌어요. 이 말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이탈된 수소가 어디 가서 붙습니까? NAD에 붙어서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을 다른 말로 우리가 초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다시 시트르산 합성 요소에 의해서 시트르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질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쉽게 교과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5페이지 개념 탈수소 효소는 수소 손실을 포함하는 가장 흔한 기질 산화를 촉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 13-3을 참조하여 회로로 진입하는 두 개의 탄소의 대사 운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를 지금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모르면은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꼭 이 과정을 한 번 더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지겨울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피루부산이 뭐로 바뀐다 그랬죠? 피루부산이. 자, 하나의 글루코스가 6탄당이죠. 쭉 따라 내려가 봅시다.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쳐서 2개의 피루베이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TCA 사이클이 하나의 글루코스가 이 과정을 곱하기 2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2개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피루베이트가 아시틸코에로 바뀌어서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곱하기 2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틸코에가 뭐로 바뀐다? 다시 한번 갑니다. 시트르산으로 바뀌고, 시트르산이
아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고 아이소시트르산이 알파 케토 글루타라산으로 바뀌면서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탄소가 4개짜리인 숙신일 코에로 바뀌는 과정이죠. 여기 NADH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숙신일 코에가 숙신산으로 될 때 실질적으로는 GTP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고 이 GTP는 좀 이따가 나중에 ATP로 바뀌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숙신산이고 이것이 표마르산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 왜? 탈수소 과정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마르산이 결국 말산으로 바뀌고 말산이 또다시 탈수소 과정을 거쳐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뀐다. 결국 이 각각의 단계에서 NADH나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자가 이탈되는 과정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